Weekly Bullshit Podcast. 안녕하세요. 위클리 부llshit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주제를 담당한 앤디입니다. 저는 올리버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요.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과학철학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주제는요. 이론과 현상 중 무엇이 선행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아, 네. 굉장히 이렇게 두근두근합니다. 네, 사회과학을 또 학부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해당이 되는 네. 내용이거든요. 이제 예시를 들면서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연 혹은 인간 사회를 관찰하면 어떤 현상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죠.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론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네. 이론을 만들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어떤 경제 체제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 이 두 가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절대 불변의 진리여서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올리버 씨가 이해하기 쉽게 사회과학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실제 이렇게 저는 네. 뭐 현상이라는 것이 뭐 저의 생각은 물론 앤디 씨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상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의 과정에서 저는 어떤 우리가 구조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네, 라는 사고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사고 자체가 물론 앤디 씨가 말한 이론은 굉장히 어떤 오래된 기간, 그다음에 오래된 생각이고 네, 물론 그런 단순하게 현상을 바라보는 사고는 단편적일지라도 네, 일종의 이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론을 언제나 활용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네요. 현상을 바라보는데 이론이 개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찰하지 않으면 현상이 발생하지 않냐고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는 질문을 한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현상은 관찰 전제로 하고 있다 아, 라고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라지면은 네, 그 관찰 주체가 사라지면 현상 자체도 없어지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로테스크한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물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찰자와 상관없이 항상 자연은 변화하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네, 그럼 얘기를 제가 풀어나가려고 해요. 약간 오해할 수 있으니까 현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대체할 만한 현상. 사실. 사실은 팩트잖아요. 네. 맞고 틀리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걸 뭐 사실이라고. 자연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네, 네. 사건. 어떤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네, 오늘 사건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건을 지칭하겠고요. 그 이론은 어떻게 할까요? 이론은 원리, 어떤 내재된 절대 불변의 원리 혹은 진리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을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네. 일단 저 하나 질문 또 네, 드리고 싶은데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이 이제 또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에 네.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네. 벽에 어떤 구멍이 있는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네. 물이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그 벽 뒤에 어떤 물탱크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탱크는
그 사건의 원인이니까 이론 혹은 이 진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재된 법칙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근데 어떤 자연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이 개입된 건지 아닌지는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인간의 사고 근데- 과정이 개입된 것인지 근데 아닌지. 이제 이론이라고 제가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네, 원리 혹은 진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네, 백앤포스를 하는 이유가 네, 여기서의 그 원리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원리죠. 그러니까 그 절대불변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낸 것.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낼 수 제가 있다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이론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그것이 먼저 있는 건 그러니까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하나는 될 수 있는 아니, 거죠.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네. 원리가 있는가? 내재된 원리. 네. 거죠. 내재되어 있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네. 어떤 원리라는 네. 것이 있는가. 네. 그게 이제 앤디 씨가 여기서 지금 네. 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어의 정의 때문에 말하면서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네, 지금 아무튼. 딱 철저하게 정의하고 갔으니까. 어떤 소스가 있어서 거기서 현상이 흘러나오는가 그리고 또 그 소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네, 그거를 좀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네,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네.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현상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고 현상 뒤에 어떤 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있더라도 인간이 적어도 인간이 알 알 수 수는 없다. 없다. 네, 그냥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네. 네. 왜 그렇게 믿게 되셨는지. 그거는 말씀해 이제 차근차근 예시를 네네네.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다른 얘기를 할 게 있어서 네.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론을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론, 원리. 네. 원리.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 아시죠?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금 상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한번 네, 한국말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받아들였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 올리버 씨가 벽을 세게 밀었어요. 네. 그럼 튕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왜 그럽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리 원리 때문에 때문이다. 때문인 거냐? 아, 아니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으로 그냥 한번 예측해 본 건데 그게 들어맞은 거냐? 근데 저는 후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는 것이 생성된 거에 자체도 네. 과거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찰했어요. 다 봤더니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든 것이다 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 이론이 이제 우리는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딱 놓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계속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 속에 이런 절대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거 우리가 찾아냈어. 그래서 내가 튕겨 나가는 거야. 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후 관계를 이제 다르게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좀 작용 잘못됐다는 반작용의 원리 자체가 우리가 그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상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론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의 관찰 없이는 생겨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네. 현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선후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반박하고 싶은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단어를 원리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앤디 씨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네. 이렇게 원리의 정의를 우리가 네. 적어도 이 맥락에서 하기로 한 정의를 따져보자면 네. 그것이 내재되어 있고 네. 인간이 알 수 있는 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다는 거는 일종의 인간 외에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앤디 씨는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혼동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낸 게 아니다. 아니요. 자연에 원리가
내재되어 있고 인간이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원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원리는 안 존재하고 이론만 존재하는 거죠. 이론은 그럼 뭔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론은 툴이에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봅시다. 자, 봐요. 네네네. 우리가 네. 법적으로 네. 그 나이를 이제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네. 만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이상은 성인으로 규정을 하죠. 네. 근데 만 18세라는 그 나이가 거기에 내재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마법적으로 18세가 지나면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막 이러나요? 그냥 편의상 구분한 프레임워크잖아요. 네. 애초에 나이라는 개념 자체 그 한 1년의 그 기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날짜를 편하게 카운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툴이잖아요. 네. 과학이론도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동일하다. 과학이론도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재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네, 저는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네. 건데, 그러니까 물론 앤디 씨가 이렇게 이론의 예시를 잘 들어주셨지만 네. 이론의 그런 뭐랄까 이론과 앤디 씨가 말해주셨던 대응되는 사건, 그러니까 네. 사건, 그다음에 그것과 대응되는 원리, 네. 그러니까 뭔지 이렇게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네. 이런 원리가 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이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관측한 그 데이터의 풀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풀이 꼭 일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식을 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물론 저만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나의 사실 그 아까 작용반작용의 원리를 또 들면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식상한가요? 아니, 다른 거기서 예시를 가져올까요? 예시가 좋은데 네. 이론이 뭐고 네. 정확히 사건이 뭐고 이론은 현상이 뭐고 라는 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용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최초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정립한 사람이 뉴턴이죠. 그러니까 이론을 정립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론을 네. 정립했어요. 네.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는 이론을 근데 그 이름이 원리인데 그 제가 어떻게 이론이라고 바꿉니까? 뭐 이 네. 맥락이니까. 네, 아무튼 네. 그걸 발명했어요. 네. 그 과정이 과거에 뭐 지구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밀었는데 튕겨 나오고 힘을 그러니까 컨택한 상태에서 힘을 주면 컨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엄밀하고 과학적으로도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꼬이는 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힘을 주면 튕겨 나가. 뭐 벽을 밀면 튕겨 나가. 약간 그런 예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예시를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이 관찰할 수 있죠. 그게 사건인 거죠. 네, 그런 사건들의 관찰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어. 네. 그걸 추출해서 이제 작용 반작용 원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론에. 네. 네. 그럼 그때 원리가 뭔지. 작용 반작용 원리가 이론이죠. 과거에 관찰하는 것들이 사건이고. 근데 원리가 말씀하셨던 바에 따르면은 네. 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건 틀렸고요. 이게 틀렸고.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 전혀 다른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걔네들의 이론의 정의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리의 정의가. 그 NDC가 생각하는 원리의 정의가 뭔지. 그러니까 또 설명해 주시면. 원리에서 현상이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것이고요. 있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뭔가. 하지만 저를 비롯한 네. 현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원리 네. 혹은 이론은 네.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해서 추출하는 어떤 공통적인 규칙 혹은 프레임워크에 불과하다. NDC가 말하는 원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론과 다르지 않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원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일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네. 그렇게 믿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제가 하는 주장이 현대의 과학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이 네. 그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주장이에요. 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론과 현상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먼저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이론과 현상의 선행관계를 헷갈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서 그런가요?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물리학 관련 내용인데 좀 준비를 일단 하시고요. 네. 열전달 이론에서 네. 카이네틱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요. 카이네틱 티어리에서 온도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라는 것을 그런 정의를 유도해요. 어떤 식의 변형을 통해서. 네. 그 원래 식은 어떤 식이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네. 받아들여 주실 수 네네네. 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수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 스크린에 그쵸. 송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분자들 평균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온도를 정의하면 진공 상태에서는 온도라는 개념이 없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분자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있거든요. 네. 진공 상태에서도 뜨거운 걸 차가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현상이잖아요. 느끼는 게 현상이고 네. 어떤 분자로서 말하는 게 이론이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정의는 그냥 일부의 설명에 불과한 건데 네. 이 정의를 절대불변의 진리, 아까 말했던 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원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경험하는 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인 것을 원리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다. 네, 말씀 말하는 거. Exactly. 네. 예. 그럼 제가 경험하는 게 틀려요. 진공 상태에서 제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느꼈는데 네. 온도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절대불변의 진리는 되면 너가 경험한 거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경험 안 돼. 네. 이렇게 말을 하겠네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한 가지 사례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운데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제 정력학, 동력학을 공대나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모멘트랑 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쪽 끝단이 고정된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 한 중간쯤을 엄청 세게 찼어요, 발로. 네. 그럼 막대기가 돌아가겠죠. 그렇죠. 실제로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내가 찬 그 지점과 네. 고정단, 네. 고정단의 작용 반작용이 있죠. 네. 그래서 고정단 회전하는 움직이면 거. 네, 그렇죠. 그래서 회전하는 건 아니고요. 고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회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힘이 작용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나란히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서술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를 고정단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힘을 아예 없애버리고 모멘트는 이것도 깊게 설명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회전력 정도, 회전하는 힘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힘을 없애고 모멘트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찼던 걸 없애버리고 그 고정단에 이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설명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힘이 없어지고 갑자기 모멘트가 바뀌고 힘이 이미 있는데 모멘트 어떻게 또 도입하고 막 이러는 거에 그러니까 일종의 힘을 원리로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힘이 그렇죠. 없어지는 게 말이 모멘트를, 되냐? 사실 이제 모멘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근데 우리가 회전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사실 힘만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힘도 이론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힘은 여기서 사건으로 얘기가 너무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힘은 사건으로 봅시다. 실제로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사건, 힘밖에 없거든요. 모멘트라는 거는 회전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도입한 어떤 이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존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모멘트와 힘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물리학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컨퓨전에 빠진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예시. 저도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이런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합시다. 수능 물리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네, 수능 물리학에서는 되게 이상적인 상황만 문제로 등장합니다. 진공으로 가정한다. 네, 마찰력이 없다. 네. 그런 상황에서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디얼라이즈된 상황을 보다 보면
이론이 절대불면의 어떤 진리처럼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이 없어도 이론이 절대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 이론과 현상이 맞지 않으면 현상이 틀린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하면서 왜 이제 이런 고딩 마인드를 못 버린 거죠. 근데 저 계속 이런 지금 나열해드린 예시를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네. 이론과 상황이 안 맞으면 이론이 틀린 거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현상 없는 이론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런 어떤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물리학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쉽게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되죠. 네. 물리학은 대부분 수학적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수학적 언어에 천착하다 보면 현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하고 일단 현상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여기 대해서 더 질문 없나요? 저 근데 예시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이런 이론과 현상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 왔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는 어떤 걸 우선시했을 것 같아요? 고대는 현상이 우선 아니었을까요? 틀렸습니다. 네. 네. 고대는 고대 유명한 철학자 학자들 보면 플라톤, 유클리드 이런 분이 있는데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어떤 이데아라는 이상이 있어서 거기서 세상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원리가 우선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저요 지금. 질문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앤디 씨가 사실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알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원리라고 생각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이데아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데아에 다가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플라톤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플라톤도 사실은 동의를 했다시피 완전한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에 접근하지 못한다. 못한다고 플라톤이 말씀하셨나요? 뭐 거의 그런 형태죠. 사실 전 잘 몰랐어요. 뭐 실제 세계에서 이렇게 달성했다고 보는 경우가 없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저는 그러니까 그 앤디 씨가 비판하셨던 분들의 생각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플라톤이 이데아에 우리가 정말 절대 다가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딱히 말하지 않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클리드 씨도 어떤 공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공리라는 것을 어떤 수학적 공리계가 자연은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그 어떤 수학적 발견들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 나오는 것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살짝 다르면서도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수학이 발명인가 발견인가, 이것도 이론과 현상의 관계에 연관이 있겠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수학이 발명이라고 보는 입장은 어떤 현상을 수학적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서 그 수학적 언어를 우리가 툴로서 개발했다는 거니까 내재된 원리가 아니죠. 근데 수학이 발견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수학적 원리가 자연이든 뭐 어떤 이데아 세계에든 딱 절대 불면으로 박혀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에 좀 더 가깝겠죠.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앤디 씨가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내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재됨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그 내재된 원리다 라고 믿는 그 커넥션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수학을 발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내재되어 있다는 건 동의하겠죠. 근데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다가갈 수 있다 라고 믿는 거는 전 좀 별개의 관점이었고, 그러니까 물론 수학적 발견들이 어떤 내재되어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수학 연구를 하셨잖아요. 뭐 네. 좀 더 진보할 수 있겠지만은 아, 이상에 다가가는 것과 그러니까 현실 내에서 진보는 좀 다르다고. 근데 원리라는 것이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절대불변의 진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절대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하나 찾아나갈 수 있다고 보니까 수학적 발견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럼 앤디 씨가 그 이전에 들었던 네. 온도의 비유. 네. 그래서 온도의 사례에서는 결국에는 그 분자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그 온도 그 키네틱 티어리가 키네틱 티어리. 네, 그게 맞지 않는 건가? 그게 옳은 거 아닌가? 우리가 원리로서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 왜죠? 분자가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거랑 아까 수학적 부분, 수학적 발견이 일부에서 된다는 것 결국에 동일한 거 아닌가?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부에서. 네, 사실 이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네요. 벌써 25분이나 되었네요. 빠져나간 핑계 대는 것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한번 그쵸, 네. 정말 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현재에 오면서는 수학자들이 이 과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공리계들을 깨거나 비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푸엔카레가 만든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수평선들도 만날 수 있다고 그런 공리계를 또 만들었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발견,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이 그냥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규칙 위에서 벌이는 게임에 불과하다. 아주 잘 짜여진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더 우세해진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저는 그 관찰 결과의 축적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이론이 단순하고 다양성이 떨어지고 현상에 대한 관찰 데이터도 좀 부족하니까 그 한정된 데이터 내에서 우리 단순한 이론은 설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 완벽하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발레들이 축적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론을 사용해 봤는데 이것도 또 드러났네. 그러니까 이론이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저는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그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닙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좀 티피컬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부시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